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체스 퍼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5시가 되기를. 근데 벌써 12만 9천 명이 풀었습니다. 지금 풀린 지 제가 알기로는 보통 5시 근처에 풀리니까 풀린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2만 명이 풀었어요. 6월 26일 Trolling the Guard. 트롤이 뭔가 뭐 망치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Trolling the Guard면은 상대방의 가드를 망치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오늘은 금요일 퍼즐이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퀸 하나씩 있고요. 이거 하나씩 있고 이거 하나씩. 피스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스는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띠띠띠띠띠띠. 네, 피스 똑같은 것 같고요. 공격 상황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퀸이 여기까지 와 있네요. 상대방의 나이트가 여기 있고요. 뭐 그러면 나이트가 이제 여기를 보호해 주니까 제가 여길 가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아닌가요? 음, 맞네요. 제가 여길 가서 공격했을 때 킹이 반격을 못하고 퀸이 반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퀸이 반격했을 때 나이트로 잡을 수 있긴 하네요. 그냥 그런 게 처음엔 딱 보이고요. 그리고서는 룩 같은 경우는 갇혀 있고 얘로도 지금 뭐 킹을 바로 체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비숍도 딱히 갇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공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퀸으로 공격했을 때 킹이 바로 반격 못하고 퀸이 반격을 했을 때 왜냐면 얘는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가가지고 이걸로 잡는 방법. 그러니까 블랙 라이시 와서 우리 퀸한테 반격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 정도 보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을 볼게요. 일단 저희의 룩이 H 라인을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킹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 딱 두 군데네요. 그럼 나이트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트로는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체크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나이트로 다이아그놀 아, 아니, 나이트가 아니라 비숍으로 다이아그놀을 갈 수 있지만 이 비숍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숍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이아그놀까지 잡을 수는 있는데요. 퀸은 거의 갇혀 있는 수준이라서 뭔가 룩으로 좀 위해를 갔는데 저희가 퀸이 보호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룩을 여기를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다 먹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퀸이 나아가가지고 룩을 보호해주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룩이 여기에 있고 퀸이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면은 우리의 룩을 잡을 수 있는 피스가 없기 때문에 메이트가 될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혹은 룩 세크리파이스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룩 세크리파이스 하면 여기 오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현재로서 상대방의 피스들 중에 저희의 룩이 H8에 갔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킹은 반드시 여기로 와야 돼요. 킹을 H로 오게 하고 싶느냐를 물어보겠습니다. 킹을 H로 오게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H로 일단 H8으로 오면요. 나이트로도 공격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나이트로 공격했을 때 비숍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숍이 와가지고 나이트를 잡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비숍의 길도 열리고요. 우리 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 당장 제가 무브를 놓을 순 없고 혼자서 지금 체스판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체스판에서 한번 둬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상대방이 나이트로 공격은 할 수 없죠. 비숍 뭐 로그로도 할 수는 없는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와서 자기 나이트한테 보호받으면서 공격을 해서 저희가 반격할 수 없기 때문에 킹 그리고 퀸이 가서 반격하고 본인은 나이트로 와가지고 퀸을 잡는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뭐 비숍이나 그죠? 뭐 나이트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퀸도 고립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룩을 sacrifice 하면서 H로 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H8으로 킹이 나온다 한들 우리가 퀸으로 가서 여길 공격해도 킹이 다시 숨어버리면 답이 없더라고요. G8으로 다시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그 다음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킹이 H8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나이트로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트로 공격했을 때도 이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 그만이고, 또 그냥 킹이 피해버려도 돼요. G8이나 H7으로 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H8으로 온 이후에 나이트로 공격을 하면은 그들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비숍으로 반격한다, 혹은 킹으로 다시 G8으로 돌아간다, 혹은 H7으로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가 선택지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퀸으로 H3를 가서 이쪽 라인을 공격했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예요. G8으로 다시 도망간다, 혹은 비숍으로 블로킹한다. 그래서 옵션 개수를 생각했을 때는 퀸 공격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또한 만약에 우리가 나이트를 공격해서 얘네가 우리의 나이트를 먹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제가 보니까 설령 퀸으로 다시 가서 공격을 한다 한들 이 킹이 우리 나이트를 먹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와서 이쪽으로 계속 도망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는 나이트로 공격을 하면 얘가 숨거나 비숍으로 반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나와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퀸 공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설령 퀸으로 공격한다 한들 킹이 숨어버리면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나이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퀸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가 얘가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퀸이 이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여기 퀸이 우리한테 와서 공격하면서 이 나이트의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져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킹은 나이트 때문에 이 퀸이 이쪽으로 온다 한들 반격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퀸은 이미 여기 나간 상태에서 우리한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얘가 와가지고 바로 우리 킹을 압박하고 우리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지는 H1으로 가서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퀸이 이제 뭐 F1으로 와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반격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염려하는 거는 이 킹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G8으로 숨어버렸을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나간 퀸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비숍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비숍이 나와서 블로킹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목이 Trolling the Guard잖아요. Trolling the Guard.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드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부터 비숍으로 나이트를 먹고 갈까 이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이 나이트만 없으면 사실 이 퀸도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 나이트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보호되고 있는 거라 우리 킹이 반격을 못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가드, 이들의 가드가 이 나이트이기 때문에 이 나이트를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는 퀸에 대한 가드지 본인들의 킹에 대한 가드는 아니어서 과연 그 가드를 의미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비숍으로 처음에 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그러면 아마 얘가 여기 와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퀸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다 잡고 가는 시나리오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퀸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경로가 막혀버려요. 왜냐면 우리 퀸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룩만 없으면은 진로가 확 열리잖아요. 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 퀸이 이쪽으로 와서 공격해서 우리가 여기로 가게 된다, 혹은 뭐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로 오면 좋긴 하겠네요. 여기로 오면은 바로 이렇게 반격하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게 과연 좋을까? 가드를 제거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제목에서 말하는 Trolling the Guard에서의 가드는 이
이건 것 같아요. 얘랑 얘랑 얘. 이 가드들을 제거하는 거 어떻게 제거하느냐면 만약에 킹이 이쪽으로 G8으로 숨지 않고 비숍을 이용해서 우리 퀸을 블로킹한다는 시나리오로 갔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우리 룩을 희생해서 킹을 여기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퀸으로 H3를 가서 공격을 해서 비숍이 여기 오게 만들면 우리가 가서 비숍을 잡으면서 여기 룩을 향해 갈 수 있는 다이아고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드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이쪽 라인을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킹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H7인데요. 그때 바로 또 이 가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길 가면서. 비숍으로 여길 가면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차피 이 퀸에 대한 가드를 나중에 또 잡게 되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비숍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킹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퀸으로 여기를 가가지고 우리 비숍한테 보호받으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드게임은 좋은데 중간에 이제 이 킹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저희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과연 룩 사크리파이스가 맞을까? 근데 지금으로선 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걸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혹시 내가 보지 못한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건가? 가끔씩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이트로 퀸이랑 킹 동시에 공격해가지고 킹 도망가게 만들고 상대방 퀸을 잡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비숍으로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비숍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라인을 활용하는 걸 생각했을 땐 이 퀸이 결국 우리 비숍을 잡게 되니까 그 시나리오는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길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내 나이트로 여기 가서 이 비숍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이 다이아고널이 뚫리면은 내 비숍을 향해 여기를 가가지고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면 이 퀸한테 바로 잡히게 되니까 여기는 제가 이 다이아고널을 활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활용 못한다면 여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 나이트를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킹이 여기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곳을 오게 만들어서 제가 이걸 잡으면서 체크를 만들 수 있게끔. 왜냐면 지금 한 번이라도 턴을 주면은 이 퀸이 바로 이쪽으로 오게 됨으로써 우리 킹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시작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걸 잡으면서 시작하는 건데 이걸 잡으면서 시작했을 때 이 퀸이 여기 오고 그래서 제가 잡게 되면은 퀸의 경로가 막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와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룩의 경로가 뚫리기 때문에 또 좋지가 않아요. 아니구나. 바로 뚫리진 않구나. 내려와서 우리 비숍을 잡을 거구나.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겠구나. 어쨌든 첫 시작이 이건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첫 시작은 이걸 것 같은데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체스 영상 두기 전에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아니었네요. 음, 그러면 아니, 여기는 체크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것이고. 비숍으로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려나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아니면, 아니죠. 여기 가봤자 의미가 없죠, 지금.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건가? 사실 제가 본 시나리오는 딱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건. 왜냐면 지금 나이트로는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퀸으로도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는 계속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룩 sacrifice로 시작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나이트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조차 아니면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일단은 이 퀸에 대한 카드를 제거하면서 시작하지만 얘를 바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길 가가지고 이 룩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체크를 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또 도망갈 수 있긴 해요, 이쪽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건. 아, 이것도 아니네요.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였어요. 그 두 가지가 전부였는데. 음, 아니면 여길 가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를 모르겠네요. 음, 모르겠습니다. 좀 힌트를 볼까요? 힌트는 나이트라고 하네요. 어, 제가 나이트로 첫 문부로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음, 음. 네, 나이트로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상상을 진짜 못했고. 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트로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근데 어딜 가도 상대방에게 뭔가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네요. 나이트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감조차 안 와요. 여기를 간다면 왜 가는지, 여기를 간다면 왜 가는지, 여기를 간다면 왜 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를 왜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길 간대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로 저기를 왜 가는지. 비숍을 없애려고 가는 건가? 근데 비숍이 반드시 잡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비숍이 반드시 내 나이트를 잡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기를 왜 가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숍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제 비숍으로 가봤자 어차피 퀸한테 잡히는데, 아, 그쵸. 퀸한테 잡히면은 다시 퀸으로 반격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겨우 그런 거를 하자고 나이트를 여기 보낸다는 건가요? 음, 납득이 안 가네요. 어. 근데 만약에 가서 잡으면 다시 내려올 것이고, 그쵸?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가 뚫리니까, 뭐, 이렇게도 지금 두 칸이나 점령을 했고, 또 여기도 지금 룩이 점령하고 있어서 이 다이애고널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를 갔을 때, 네? 여기를 갔을 때 퀸이 반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퀸으로 가서 반격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렇게 되면 킹은 이제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라서 이거는 혼자서 공부 좀 해볼게요. 네,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처음 움직임이 나이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를 띄워주려고 그랬나 싶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딱히 활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뭐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가? 이걸로 이걸 잡고, 유인한 다음에 잡는 건가? 음,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잡겠네요. 뭐 그게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룩 세크리파이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가서 바로 퀸 세크리파이스를 할 만한 동기를 모르겠고, 여기서 지금 이걸 잡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어차피 반격을 당할 거라서. 반격 당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밖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 안 보이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굳이 뭐 잡는다? 아니면 이걸 잡는다? 아니면 여기 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체크를 만들고 희생시킨 다음에 다시 가서 희생시키고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시나리오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잡는다? 그래서 반격을 당한다? 그것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체크시킨 다음에 반격당하고 다시 해서 퀸을 먹는 것도 좋긴 하죠. 그렇게 해서 퀸을 잡고 가면서 이제 체크시키는 건데 어... 근데 메이트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 됐고 이거 돼서 여기는 아직 남아서 메이트는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좀 여기서 이걸 굳이 한 이유가 뭐죠? 여기가 지금 이걸 해서 체크가 아닌데 굳이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한 이유가 뭔지. 그죠? 다가간다고 해서 꼭 잡진 않을 텐데 왜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퀸을 유도하려고 그런 건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쵸. 지금 간 상태에서는 이 라인을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걸 갔나 싶긴 한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비숍이, 이 비숍이 반드시 라이트를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숍이 이 라인에서 사라져야 이 유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비숍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라이트를 간 것 같은데 이 라이트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비숍이 잡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음, 그리고 여기서 이 퀸을 잡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이 이후에 이제 뭐 얘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해서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퍼즐의 목적은 이 퀸을 잡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퀸을 잡고 내 퀸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걸 했을 때 사실 킹이 여기가 이미 있으니까 이걸 했을 때 이게 도망가도 되긴 해요. 도망가지 못하는구나. 킹 때문에. 그렇네요. 보인다. 지금 여기가 이미 공격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공격하니까 여기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퀸을 사용해서 잡았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또 이 퀸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제가 아까 걱정했던 게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얘가 와서 잡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도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다시 여길로 간다 한들 킹이 숨어버리면 그만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퀸 라인을 살리고 이 롱 라인까지 살림으로써 이 도망갈 곳을 싹 다 차단한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만 이 퀸이 오기 때문에 얘네를 좀 제거하는 게 목표였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퍼즐의 목표는 체크메이트가 아니고 애초에 이 퀸을 잡는 거였는데, 그냥 지금 가서 이렇게 한들 이 퀸이 오진 않잖아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해야 이 퀸이 오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이 퀸이 여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내가 지금 이 비숍만 없다고 해서 여기 가서 공격해도 이 킹은 사실 숨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퀸을 사용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 라인이 싹 다 뚫려가지고 퀸이 이 F 라인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도주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퀸을 사용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비숍이랑 나이트 둘 다 싹 다 사라져야만 우리는 그 킹의 도주 경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 상대방 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싹 다 없애야 되는데, 싹 다 없애는 방법 중에 물론 이게 체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얘가 안 잡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3점짜리로 3점짜리를 잡는 게 굉장히 이 근거리까지 왔을 때는 매력적이긴 하죠. 그래서 유인을 한 것 같아요. 나를 잡으라고 유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퀸의 경로가 열리긴 하지만 어, 사실 여기까지 간다 해도 굳이 비숍이 안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룩이 지금 여기 하고 있고 얘가 여기를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GA밖에 없으니까 킹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갔을 때, 라이트로 갔을 때 이 비숍이 반드시 잡을 이유는 없는데 왜 잡았어야 했을까요? 이거를. 그럼으로써 이 라인을 열어준 거잖아요. 여기 비숍이 있을 때는 사실 괜찮았는데 이 비숍이 여기로 오면서 이 길을 열어줘서 안 좋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경로가 없어서 다이애고널 공격했어야 반드시 퀸이 왔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퍼즐의 목적은 애초에 이 퀸을 잡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퀸의 F라인 vertical도 다 여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서 얘도 없애야 됐고 이 비숍도 없애기 위해서 얘를 유인해서 비숍을 잡고, 그 다음에 도주 경로 차단한 상태에서 가서 공격을 해서 이제 잡는 시나리오였네요. 저는 체크메이트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생각이 막혔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로 시작을 해도 이걸로 시작을 하든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일단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H8을 끌어들여서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고. 그래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어려웠으니까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A Friday puzzle by another mystery author. White is to move. Material is even. Material은 같다. The black K looks vulnerable. Knight. Black Knight looks vulnerable on the back rank. Open on the H file. But the attackers and defenders seem somewhat equilibrated. So I suspect this to be a material gain puzzle. 그러니까 체크메이트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피스를 잡는 퍼즐이라고 예상했다. 근데 이제 Black Knight이 looks vulnerable on the back rank. vulnerable 했다고? Black Knight은 H5를 열어줄 수 있는 vulnerable 해버렸다고? H5? H5를 vulnerable 해버렸다고? 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Black knight looks vulnerable. Black king 말하는 건가 혹시? Black king? knight이 아니라? Black king looks vulnerable on the back rank. Open on the H file. 아, H 파일이 열려 있어서 킹이 vulnerable해 보인다. But the attackers, 공격자와 방어자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여서 아마도 체크메이트 퍼즐이 아닌 것 같다. Especially given the exposed position of the Black Queen. Black Queen이 exposed position, 노출된 지금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if we can't get the bishop f7 away from the diagonal a2, g8, we might fork the queen and king with our LSB. 포크 시킬 수 있다고? 잠깐만요. 아, 잠깐만. fork.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포크라고 불리는 거였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이제 비숍이 그 킹이랑 퀸 이런 거 한 다이아고널에 있을 때 얘를 내어주면서 내가 얘를 잡은 이런 걸 말하는 건가? 포크가 제 기억으로는 한 피스로 두 개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뒤로 돌아갈 순 없나? 지금 여기서 비숍이 여기 갔을 때 퀸도 공격하고 킹도 공격하잖아요. 그걸 포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 We have a check by rook h8. But the king can simply take the rook, and if you follow up the knight g6, the knight can be taken as well. 맞아요. While this lures the bishop away from said diagonal, the king has already left it too, so no forking opportunity there. Black is also checks, but queen to f2, g2, or h2 respectively, all losing to queen. There are no good captures. Bishop will be a trade and considerably worsen our position. We have an excellent threat, knight g6, threatening rook h8 in the next move.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우리가 그렇게 간 이유가 있나 보다.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를 이걸 가면 얘가 와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얘가 여기 가면 그 다음에 룩으로 여기 올라가면 메이트였대요. 맞네. 제가 여길 가는 게 되게 무의미해 보인다 했잖아요. 왜냐면 체크가 아니니까. 근데 여길 가면 여기 혹은 여기로 공격하는 거니까 룩으로 이 안을 들어가면은 메이트였네. 그래서 그거를 그 위험 요인을 없애려고 비숍으로 잡은 거네. It is a multi-purpose move, with the main purpose being to lure the bishop from f7. 그 자리에서 치워야 이제 퀸의 자리가 열리니까. It also opens a double attack by rook and bishop on the knight e4, but that is quite secondary. 예, 그러니까 f7을 열어줘야 퀸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Black cannot move to move the king to remove the threat. 그쵸? 킹으로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공격하는 피스를. The knight and rook keep in place. Black might try a check.
And now black cannot take the white queen back. But because it would not happen with jack and rook h8 would follow. 이거는 이제 그 뭐 놨을 때 이런 거. White is up a queen for a bishop, so this is bad for black. Bishop g6 immediately, forking the king and queen. With the idea of taking white's bishop after would be a disaster for black, as white would simply ignore the queen c4 plus. And white is up a queen for 2 minor pieces winning. Note that bishop f7, bishop. 우리 비숍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나? With the idea of taking white's bishop after would be a queen f7. queen f7이 체크메이트라고? 아닌데. 맞아요. 이분이 크랜삭이라는 분이 그거 자주 올려주거든요. 7분 전이라고 뜨는데 자주 올려주는데 솔직히 저는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네, 첫 무브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결국 이 퍼즐이 체크메이트 퍼즐이 아니라 material 퍼즐이라는 거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하다 보니까 도주 경로가 많아서 체크메이트가 보이지 않았던 건 맞아요. 네, 머테리얼 퍼즐일 거라고까지 생각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처먹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가 와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룩으로 올라가서 바로 메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비숍이 우리 나이트를 제거했어야 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 퍼즐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왜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도주 경로 싹 다 차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퀸이 여기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 이 퍼즐의 목적을 몰랐고 어쨌든 어려웠습니다.